황금항아리 금동윤입니다.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BOA라고 하죠. 포지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융 쪽 단기 계약직이고요. 주식투자, 인수합병 M&A, 기업공개 IPO 이런 투자 쪽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 경영, 회계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또 엔지니어링이나 수학 그리고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CFA 같은 금융 자격증 공부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외국계는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레퍼런스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단기 계약직에 꾸준히 지원하셔서 그 안에서 쌓으셔야 됩니다.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예전에는 2019년도까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라고 했었어요. 메릴 린치라는 회사가 원래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좋은 자산운용사였거든요. 이 황소 로고가 월가에서도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모든 금융 관련 전공한 사람들이 가고 싶은 최대의 자산운용사였습니다. 근데 이 메릴 린치가 확장을 엄청나게 하면서 좀 과도하게 리스크 높은 상품에 투자하다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주택담보대출들을 한데 모아서 채권으로 발행한 뒤에 이제 투자 상품처럼 판매하는 건데 여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가 금융위기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이 돼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리테일이 강한 회사였는데 이때 이후로 이 메릴 린치를 이제 흡수합병한 이후로 기업, 투자, 자산운용 쪽이 BOA 메릴 린치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저도 미국에 있었는데 이게 난리였어요. 이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베어스턴스라든지 이 굵직굵직한 증권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이 증권사들이 망하면서 자산운용사 통해서 증권사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 기업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할 거 없이 줄줄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08년 경제위기가 한국에도 오게 됩니다. 2019년 이후에도 아직 자산운용 관련해서는 메릴 린치 이름을 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통합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고요. 미국 내에서도 JP 모건 다음으로 요거는 자산 기준 사이즈인데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근데 이 순위는 미국에 있는 투자금융 회사들 일하고 싶은 순위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죠. 6위 정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투자금융 쪽에서 가장 가고 싶은 은행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포춘 500대 기업 중에 29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단순 비교긴 한데 한국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19위 정도 랭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마 감이 좀 오실 거예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본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보통 미국 금융사는 뉴욕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습니다. 이 BOA가 복잡하게 인수합병을 거쳐서 성장한 은행이라서 역사가 꽤 복잡해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은요, 중구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 있어요. 줄여서 SFC라고도 하고요. 위치가 진짜 좋죠. 시청역, 광화문역, 을지로 있고요. 그리고 종강역에 내려도 걸어서 다 5분 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사연이 많은 게 원래는 그 유진관광이라고 88 올림픽 때 맞춰서 호텔로 지으려다가 비리 터지고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계속 흉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롯데관광이 유진관광을 인수해서 상업용 오피스로 지으려고 고도 제한 풀고 하려다가 또 지연되고 그러다가 97년에 IMF가 터져요.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다가 나중에는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인수를 해서 2001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이게 시작이 1984년도니까 거의 17년 만에 완공된 빌딩이에요. 지상층으로는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아실 외국계 금융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하에는 주로 식당, 카페,
꽃집, 의류 매장, 신발 매장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요.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약간 뭐 헤비한 음식 땡길 때는 이제 샤이바나 가끔 가고요. 스테이크 전문점 부차스컷이나 멕시칸 음식 쿠차라나 띵띵이라고 이제 베트남 요리도 있고 나라별로 다양하게 있으니까 꼭 한번 가서 즐겨보세요. 한식은 이 건물 밖에 많으니까 거기서 즐기시고요. 커피는 이제 제가 스벅바라 옆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는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글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커리어스 이렇게 치시면은 요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 키워드로 오늘 서울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이제 3개의 이제 포지션이 있다고 뜨네요. 오늘 볼 거는 요 가장 밑에 3개월 단기 계약직이고 이제 투자금융 쪽 서울 포지션입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잡 오버뷰나 이런 거는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총 5개의 블랙 포인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볼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 피치북. 이게 한마디로 이 피치북이라는 투자자한테 투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투자자가 주식 인수를 해서 돈을 버는데, 예를 들면요. 이게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기존 본인들 뭐 사업 확장 차원에서 관련 기업을 인수를 한다든지, 주로 대기업 투자자겠죠. 이런 경우는요. 아니면 경영권을 가져와서 본인들 뜻대로 구조조정하고 자산 매각해서 회사를 예뻐 보이게 만들어서 팔고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주로 헤지펀드나 펀드들이 하는 일이고요. 아니면 잘 나가는 회사라서 그냥 재무적으로 투자해서 주주로서 배당금 받다가 주가 오르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주로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 뭐 저희는 이제 쩐주라 그러는데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M&A나 인수합병이죠.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나 근간은 같아요. 돈을 조달해 오는 겁니다. 그걸 은행에서 빌리면 M&A 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대출이 되는 거고. 전문적으로 이제 LBO라 그래서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하고요. 그냥 투자자를 섭외해서 투자를 받으면 자본 조달, 즉 캐피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피치북에 뭐가 들어가는지 간단하고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럼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결국에 하는 업무가 이제 피치북을 만드는 거니까 이 피치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봐드릴게요. 먼저 투자나 파이낸싱의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포지션에 있으면 당연히 뭐 시니어 매니저가 알려줄 거고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 파트를 담당해서 BOA 폼에 맞게 작성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자, 첫 페이지는 보통 오버뷰나 서머리가 나와요. 이 오버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깃 회사의 이름,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상장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주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요 상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재무, 보통 매출, 뭐 영업이익, 뭐 그 다음에 자산, 부채 뭐 이런 내용들요. 이런 전반적인 이 회사에 대한 개요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머리 페이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 서머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한 페이지로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첫 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M&A를 하려면 몇 주를 얼마에 사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가는 이제 맨날 변하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주가의 동향이에요. 동향.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얼마까지 떨어졌고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였고 현재는 어느 정도고 뭐 이런 내용들요. 이런 주가의 동향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려면 매수 목표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몇 주를 사느냐. 그러면 이제 총 조달해야 되는 비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주가가 현재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기대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 목적에는 맞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리스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한 줄씩 나오거든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그리고 그 뒷페이지부터는 이제 뭘 하냐면 이 서머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근거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주가를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주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제 흔히 영어로 이게 undervalued, overvalued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평가된, undervalued 하면 저평가고, 자, overvalued 하면 고평가돼. 너무 높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이제 비교예요. 그 영어로 이제 comparable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면 뭐 LG전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미국의 이제 월풀 같은 회사도 있죠. 이제 가전제품 파는데요. 아니면 뭐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을 하려면 이런 다른 경쟁사들이 어떤 주가를 갖고 있고 어떤 매출을 갖고 있어서 이게 적정한 주가인지 이런 걸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사들과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매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현금 흐름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요, 이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매출하고 현금의 흐름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외상거래를 많이 하니까, 거의 이제 기업 간의 외상거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판매를 해서 매출은 잡혔는데 외상거래라서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카운티드라는 표현이 뭐냐면, 말 그대로 화폐 가치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을 하면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즉 오늘 1,000원이 내년 1,000원어치의 물건을 못 사니까 그것만큼 할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 실적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미래 실적도 한번 봐야겠죠. 미래. 영어로 이제 forecast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3개년치, 5개년치, 뭐 10년치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알겠냐면 가능한 과거 실적을 보고 밸류에이션 모델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걸 돌릴 때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최악의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뭐 베스트 케이스, 엄청 잘 됐을 때, 그리고 뭐 모더레이시라고 하는데 뭐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랬을 때 어떻게 되고 저랬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면, 이 회사가 뭘 만들어서 팔잖아요, 보통. 그럼 이제 납품업체가 있을 거고, 이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업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또 고객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이 고객인 거고, 이런 것처럼. 이걸 보통 이제 여기 벤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걸 통칭을 해서 그냥 파트너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파트너가 강해야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강한 매출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자산들,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요.
그리고 뭐 이런 무형자산이죠.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0에서 한 30페이지 정도짜리 되는 피치북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 파트를 담당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PT 할 때 이제 같이 가가지고 어떤 Q&A 세션이 있을 때 질문에 답변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업무를 하는 포지션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